각국을 대표하는 세계 명기한, 미국을 대표하는 썰매계 알래스칸 멜라메투, 프랑스의 귀족계 비숑 프리지, 러시아에는 오부차카가 있고 중국엔 차우차우가, 일본엔 아키타가 있다. 그리고 늠름한 자태의 대한민국 대표 명견 삼총사,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그런데 그들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개가 있었으니 개의 이름은 동경개였다. 어? 뭐? 뭐라고? 2005년 경주 서라벌대학에 재직 중이던 최석규 교수. 최 교수는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열람하다가 우연히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바로 개 모양의 토우로 33점의 토우 중 약 50%가 꼬리 없는 형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호기심이 발동한 최 교수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 개가 신라시대 때부터 사육되어 온 우리나라의 토종개 동경개임을 알게 되는데, 이걸 찾았어. 우람한 모습에 잘 발달된 근육, 키 44에서 49cm, 길이 49에서 52cm, 몸무게 14에서 18kg의 중형견으로 겉으로 보기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동경개의 놀라운 특징, This is unbelievable. 그것은 바로 선천적으로 꼬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학계를 뒤흔드는 매우 놀라운 사례가 아닐 수 없는데, 보통 개의 꼬리는 견종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떠한 견종이든 간에 꼬리 없는 개는 있을 수 없으며, 행여 있다고 해도 꼬리 없이 태어난 개는 열성 유전병 증세를 보여 비정상적인 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경개의 경우 대부분이 꼬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병증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희귀한 사례인데, 동경개는 과거의 문헌에도 등장한다. 동경개에 대한 기록이 담긴 최초의 문헌은 조선 현종 10년 출간된 동경작기로, 동경에 살고 있는 꼬리 짧은 개를 동경구라고 한다고 기록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경은 고려시대 3경 중의 하나였던 현대의 경주를 지칭하는데, 즉 동경계라는 명칭은 고려시대 경주의 옛 지명에서 유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동경계 명칭에 대한 설명이 수록된 동경작기 외에도 여러 문헌에서 동경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으며, 동경계라 칭하지 않았지만 삼국사기 제28권 백제 본기에도 꼬리 짧은 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동경개가 오랜 세월 한반도에 뿌리 내리고 살아온 우리의 토종개라는 사실을 방증하는데, 문헌을 종합해보면 동경개는 후각이 매우 발달했고 민첩성이 뛰어나며 영특하고 용맹스러운 기질을 가졌지만, 사람에겐 한없이 온순하며 특히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증보 문헌 비고에 동경계의 남다른 기질에 대한 실화가 수록돼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경주에 사는 한 선비가 동경계를 데리고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도중 문경세제에서 병으로 쓰러져 죽었다. 그러자 동경계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 죽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 끌어 주인이 죽은 곳으로 안내했고, 순간 갑자기 주인 옆에 쓰러져 죽어버렸다. 경주에서 문경세제까지 긴 거리를 쉬지 않고 오가는 바람에 진이 빠졌던 것이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와 동경계를 함께 묻어주었고, 후에 무덤의 사연을 듣게 된 사람들은 주인의 죽음을 아들에게 알리고 주인 옆에서 죽음을 맞이한 동경계의 충성심과 영특함에 감복했다고 한다.
이렇게 옛날부터 영특하고 충성스러워 선조들에게 예쁨을 받았던 동경계. 그런데 꺼져, 재수없는 게. 꼬리도 없는 주제. 어느 날 갑자기 동네 똥개로 전락하며 사람들에게 천대받기 시작한다. 대체 동경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반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었던 시기 일제강점기. 민족말살 정책을 펼치며 일본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1932년 무렵, 일본을 분노에 떨게 만든 무언가가 있었으니 その犬がどうして朝鮮にあるのか。 바로 동경계였다. 그런데 すぐそれらを全部なくしてしろ。 갑자기 동경계를 닥치는 대로 죽여 씨를 말리라고 명령하는 일본. 그들은 왜 동경계 학살을 자행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동경계가 일본의 고마이누를 닮았기 때문이었다. 일본 왕가나 신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상 고마이누. 고마이누는 애군을 쫓기 위해 신사 앞에 놓는 상스러운 짐승으로 옛부터 일본에서 널리 사랑받아 왔다. 이에 일본은 한반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동경계와 삽살개를 비롯한 한국의 토종개들이 고마이누를 닮았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고 동경계를 죽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총독부 산하 조선 원피 주식회사를 세우고 기한피를 연간 10만 장에서 많게는 50만 장까지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개를 몰살하다시피 했고 우리의 토종개 진돗개와 삽살개는 물론 개체수가 많았던 동경계 역시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런데 동경계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その思わして縁起もない犬を殺せ! 재수 없는 게? 일제가 휘젓고 간 토종개 말살 정책의 영향으로 동경계는 꼬리가 없어 재수 없는 개로 인식되었고 재수도 없는 게. 꼬리도 없는 주제. 죽어라, 죽어. 잘못된 인식 속에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동경계를 구박했다. 그리고 극기하는 잡아먹히기까지 해서 동경계는 멸종의 길로 접어들게 됐는데 오랜 세월 선조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동경계가 꼬리가 없어 재수 없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멸종위기의 동경계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졌다. 동경계를 다시 살리자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동경이 보전연구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동경이 보전연구소는 동경계를 보존하고 개체수를 늘리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역시 2008년 2월 경주계 동경이 선포식을 시작으로 2009년 8월에는 경주 양동마을을 사육마을로 지정하는 등 동경계를 대중에 알리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동경계 역사상 큰 획이 그어지게 되는데 그동안 온갖 서름 속에 멸종위기에 처했던 동경계가 진돗개, 삽살개, 봉산개에 이어 한국 토종견 제4호로 공인받게 된 것이다. 이제 명실상부 토종개로서 귀하신 몸이 된 동경계. 동경계가 토종견으로 공인받음과 동시에 동경계의 우수성이 재조명되면서 사냥견과 화재의 경보견으로 활용하는 등 동경계를 사람들의 동반자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까지 일고 있다. 또한 경주시는 현재 동경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꼬리가 없어 재수없는 게 천여년을 지켜온 한반도 땅에서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모진 핍박의 세월.
우리가 지키지 못해 영영 사라질 뻔한 우리 고유의 토종견 동경계가 다시 우리의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